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대중제재의 허실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중제재와 관련해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애플이 중국 낸드 업체 YMTC에 낸드 플래시를 탑재하려던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이 삼성의 낸드를 쓰게 될 것이란 대만 디지타임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낸드 분야 1위 업체인 삼성의 낸드를 애플이 쓰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중국의 낸드 업체들이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를 뚫고 성장하는 데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앞서는 인텔의 기업용 SSD 등을 만드는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던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중국 D램과 낸드 공장의 업그레이드가 어렵다면 중장기적으로 팹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앞서서는 미국이 반도체 관련 부품과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또 한 번 대못을 박으면서 대중제재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령 그 핀팩 기술을 사용한 로직 칩, 그러니까 16나노 내지 14나노 이하 칩을 규제 대상에 넣었고 D램 같은 경우는 18나노 이하 칩, 낸드는 128단 이상 칩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들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미국 장비 등도 규제 대상이죠. 사실상 거의 모든 노드 칩이 다 수출 규제 대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중국 내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서 수출 허가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준 정도입니다. 미국의 그 노골적인 중국 손보기는 이 클러스터 효과를 누리기 위한 그 집중, 팹의 집중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그 팹의 그 세계화 혹은 지역화도 낳고 있습니다. TSMC의 창업자 장중모는 미국의 5나노 애리조나 팹에 이어서 TSMC가 3나노 팹도 미국에 추가로 만든다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애플 등 미국 팹리스들이 미국에서 가동될 3나노 팹을 주로 활용해서 프로세서를 만들 것이란 말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이 중국 반도체의 숨구멍을 막게 되면 중국은 더 절박하게 기술 자립화에 매달리게 됩니다. 실제 미국 외신 등을 보면 중국의 반격을 연상할 만한 소식들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 장비업체들이 기술 변경 등 일종의 그 꼼수를 통해서 미국 정부, 그러니까 미국 장비업체 입장에서는 자국 정부죠. 자국 정부의 감독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로 중국이란 큰 시장을 손해보게 된 미국 장비업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중국 파운드리인 SMIC는 14나노, 16나노 공정에 들어가는 미국 장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미국 장비업체들에게 규제 범위 밖에 있는 17나노 공정에 최적화된 17나노 공정에 고안된 장비를 SMIC가 요구하고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그 스펙에 맞춰서 장비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제의 기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중국 반도체 제조 라인에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우회적인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술 변경 등을 일부 감수하고 인계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교묘히 머리를 쓴다는 의미입니다. 이 YMTC 같은 경우도 128단 낸드부터 제재가 발동되니만큼 3D 낸드 층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 규제에 따른 장비 수출 규제를 뚫기 위한 자구적 성격이 짙습니다. 특히 규제를 피하려면 기술 변화를 동반한 노드 개발이 필수적인데요. 달리 말하면 그 노드의 개발과 이렇게 개발된 노드의 검증 기간이 필요해서 단기간에 이 방법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가령 규제 대상인 14나노에서 규제 밖인 18나노로 노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SMIC 고객이 기존 설계를 크게 변경해야만 합니다. 트랜지스터 밀도가 낮다는 것은 큰 칩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제조 비용 그리고 수율, 심지어 패키징, 그 포장 치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4나노급 설계를 보유한 SMIC의 현재 고객이 SMIC의 사정에 맞춰서 17나노로 전환할지는 큰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3D 낸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 정부 규제로 심지어 미국 장비 업체들도 큰 매출 소실이 나타나고 있고 물밑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강구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국가적 이익과 개별 기업의 처신은 큰 틀에서는 같이 움직이더라도 미시적으로는 방향성이 완전히 다를 수 있으며 이게 더 현실적인 그림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최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서버용 GPU인 암페어 100, 그러니까 A100이죠. A100과 그 차세대 서버용 GPU인 호퍼 100, 그 H100을 TSMC에서 더 만들기 위해서 긴급 발주를 넣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두 GPU 같은 경우는 중국의 AI 산업 성장을 막으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규제 대상으로 포함됐는데요. 이 규제가 시행되는 게 바로 내년 가을입니다. 이 내년 가을이 되기 전에 이 칩들을 중국에 대량 수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TSMC의 생산 라인을 더 잡기 위해서 혈안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자국 정부인 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A800, 암페어 800이라는 저사양의 중국용 GPU, 중국용 데이터 센터 칩을 만들어서 대중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사실도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A800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초당 400GB로 낮춘 것입니다. A100 같은 경우는 초당 600GB인데 한 200GB 정도가 더 낮아진 것이죠. 그만큼 성능이 처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A100 대체품인 A800을 수출함으로써 중국 매출 타격을 최소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A800의 실제 성능인데요. 엔비디아는 A100에 비해서 명백한 저사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A800만 돼도 기존 A100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사양이라고 본다는 점에 있습니다. A800 칩수를 늘림으로써 기존 컴퓨팅 성능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정말 이런 점을 몰랐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목적은 군사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커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은 그 저사양 반도체와 장비를 통해서도 미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자구적 방안을 가동 중에 있고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발을 빼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 기업으로서는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는 싶지만 동시에 시장은 잃고 싶지 않은 모순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노광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 ASML의 CEO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EUV, DUV 장비를 중국 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정부가 자신한테 상전 노릇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갉아먹는 데 따른 불쾌한 심정, 그 불편한 신기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반도체는 가장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분야마다 잘하는 대륙 국가가 크게 다른 복잡한 산업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그 장비 규제를 통해 칩 제조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EDA 소프트웨어 규제를 통해서 팹리스의 손발도 묶을 수 있습니다. 또 ASML이 정말 삐딱하게 나올 경우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 사용 금지를 통해서 ASML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을 제재할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뜻이고 이런 카드는 그 카드별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에 이런 대중 규제도 균형 잡힌 활용과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빈틈을 노리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얘기거리가 나오고 있고 시장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을 잘 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